창업을 하는 진정한 목적, 바로 수익을 내는 거겠죠. 이제 날도 풀리고 나들이 객도 늘었는데 여전한 고물가, 고금리의 창업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불황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수익도 챙기고 손님도 잡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신불황 시대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업 시장 쪽. 뭐 늘 경기는 이 호황 불황이 교차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기 한 30년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88 올림픽 이후로 90년대 초반 벤처붐이 일던 시대 그때 호황 외에는 97년 IMF 불황이 가장 컸었고요. 예. 그리고 또 2007년 8년 금융위기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한 10년 전을 되돌아보면 10년 전에 뭐 여러 가지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2015년 이런 메르스 사태, 그다음에 2016년 뭐 김영란법도 있었고 2017년 뭐 프랜차이즈 갑질 파동도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뭐 2019년부터 3년간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좀 경기가 반등하려나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부터 요즘 더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황의 골이 요즘 상당히 좀 깊어지면서 신규 창업자도 틈새를 놓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고금리, 고물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익성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걸 건데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던데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뭐 자선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열심히 한 만큼 나한테 한 달에 떨어지는 순이익이 얼마야 이거 그래, 관심 뭐 가질 수밖에 남아야죠. 없는데요. 네. 90년대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0이면 3분의 1은 원가, 3분의 1은 판관비. 아무리 못해도 한 30%는 나에게 떨어진다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이 물가 상승, 고금리 여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원가와 비용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순이익률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0%도 안 된다. 요즘 이런 경우 상당히 크고요. 실제 최근에 이런 뭐 유명한 뭐 개그맨이 광고하는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 이런 데 보면 정보공개서상의 이런 점당 평균 매출액은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네. 보면 매출액은. 그럼 3,500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옛날 같으면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원가가 한 40%고요. 또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한 30% 되고요. 또 임대료가 매출액 대비 15%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 3,500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 비용은 2억 5천 3억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떨어지는 순이익은 300도 안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 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첨예화된 상황이고요. 요즘 배달 식당들은 더 요즘 심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배달 식당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배달 식당 같은 경우는 배달로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올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이 2천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가가 한 40% 되고 또 오토바이 배달 비용이 한 매출액 대비 15%는 되거든요. 거기다가 요 최근에 뭐 배달앱 중개료, 인건비, 임대료 빼고 나면 2천만 원 올려봐야 실제적으로는 거의 한 그 100만 원 벌이가 안 되는 이런 식당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요즘 어떻게 하면 창업자 입장에서 요즘 불황기에 순이익률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좀 시장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면은 아니 뭐 일단 우리가 여기 창업이라고 하는 데서 외식업이 이제 그래도 가장 그거 했는데 가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나 그 어떤 음식의 질을 보면은 이거 먹으려고 이 돈을 내 싶기도 한데 지금 저렇게 고생해서 갖고 가는 게 너무 적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순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가를 높여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말로 지금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루에 뭐 잠도 잘 못 자가면서 했는데 월 300 떨어진다. 내가 사장하느니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맞습니다. 직원하겠습니다. 월급 받는 게 낫겠다. 그렇죠. 요즘 알바해도 여차하면 그러니까요. 300 벌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만 원 갖고 국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네. 저희 사무실 옆에도 보면 요즘 점심 한 끼 10,000원짜리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 웬만하면 뭐 이제 다들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런 판매가 상승을 하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심 한 끼가 요즘 뭐 여차하면 12,000원, 15,000원, 2만 원짜리까지 요즘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판매가가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소비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먹느니 또 비싼 돈을 줬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는 더 떨어지는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소주 한 병도 요즘 5,000원을 넘어서 7,000원, 8,000원 파는데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건 좀 심하다. 그래서 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부담이 있으면서 이 호주머니가 얇아지는 측면이 있고 예. 또 반대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판매가가 높아지면 매출이 올라가고 순이익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야 이게 직접 판매가를 올려도 이 차태고 포태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딜레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가격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고 또 가격 자체를 안 올리면 앞서 보니까 뭐 남는 게 없는 상황이고 예예.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가격 전략을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먼저 이 두 가지입니다. 야, 이 경기 변동 상황에 감안해서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수하는 이런 매장도 있습니다. 대신 10년 전 가격을 유지하려면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됐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인상을 하더라도 이 정률적으로 모든 메뉴에 대해서 10% 인상했습니다. 20% 인상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미끼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오히려 좀 메뉴 비율 가격이 좀 비싼 메뉴라든지 이 메뉴별로 차등으로 이 가격을 올리는 이런 전략이 저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요즘 외식업이 아마 가장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뭐 덮밥, 국밥이 9,000원, 10,000원, 순대국밥 9,000원, 10,000원입니다 이러는데 오히려 효율적으로는 9,000원, 10,000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고기 한 점 썰어주면서 정식 메뉴를 개발한다던가 요즘 또 요 경기 불황 시대에 저도주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국밥에 하이볼 한잔 하세요 해서 이런 간단한 세트 메뉴 개발 네. 이런 걸 통해서 객단가를 13,000원 이상 올리는 이런 좀 유연성 있는 가격 전략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뭐 우리 저 뭐 주식에서 분석하는 분들 가운데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P와 Q의 문제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가격을 올리는 만큼 더 덜 팔리든지 그런데 아니면 이 Q가 받쳐주면 손님이 계속 온다면은 가격을 안 올려도 되고 예. 아마 택시비가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저녁에 진짜 급한 일 아니면은 택시 안 타거든요. 맞습니다. 택시비 예. 인상 이후에. 예. 그랬을 때 그게 기사분들이나 택시 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어떨까? 오히려 도움이 다 안 될 수 있는 안 거죠.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요 대표님 요 마케팅 부분 예. 요새 이렇게 뭐 어지간하면 저 뭡니까? 음식이 예쁘게 나오고 맛있다 예. 싶으면 왜 찍어서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해서 이거 은근히 덕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굳이 요즘 안 뭐 해도 사실은 마케팅을. 음식점을 선택하는 게 다 네. 스마트폰에서 어느 음식점을 갈까를 네.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컨텐츠가 예. 일단 사진, 영상, 텍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검색했을 때 야 그 음식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어떻게 노출할까 이거를 아마 전국의 70만 음식점 사장님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마케팅 업체에 그냥 돈 들이고 할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칫 돈만 들이고 효과는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관건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저는 우리 음식점의 뉴스를 어떻게 만들까 그냥 딱 봤을 때 보여지는 가치가 야 직접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메뉴 자체, 상품의 뉴스, 아니면 말씀드린 가격에 한번 뉴스를 만들어 볼까, 시설이나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찍을 거리 많은 음식점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광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사전 장치를 먼저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소비자들은 갈 곳 많기 때문에 뉴스 가치에서도 저는 결국 주인과 직원, 사람들까지도 야, 그 가게는 분위기 좋더라, 싹싹하더라, 친절하더라, 이런 좀 마케팅 코드로 무장을 해서 손님들이 오면 자발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서 이 고객들의 SNS의 홍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주식 투자도 종목 선택이 중요하듯이 창업하시는 분들도 아이템 선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불황기일 때 잘 되는 아이템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불황이 너무 즐겁다 이런 아이템 충분히 있고요. 있어요? 예, 최근에 봤을 때는 오히려 불황기에 이 학습 효과가 우리는 있습니다. IMF의 호황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요즘 상권에 나가면 인테리어를 최소한 적게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실속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외식업 중에서는 그 당시에 드럼통 숯불구이, 선술집형 고깃집 같은 이런 투자 비용 1억 미만의 부담 없는 포차형 음식점들 요즘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각종 무인 아이템들 요즘 여전히 코로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무인 카페나 무인 프린터샵, 무인 사진관, 무인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무인 아이템 같은 경우는 물론 매출이 높지 않더라도 인건비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오히려 직접 떨어지는 이런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